29일 가평 음악역에선 가평군 장사시설 미래발전 군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평군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가평군 새마을회가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가평군이 추진 중인 장사시설이 필요하며 경제성이 없는 단독형보다 공동형이 건립돼야 해당 마을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사시설 규모는 예산을 고려하되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대전보건대 최종목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의 장례 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국민 불편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사시설은 사회복지 차원의 필수 시설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장사시설은 평생 복지시설로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일 중요한 또 시민의 접근성, 정말 편리할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고 그죠? 한번 가고 싶을 때 그때 편리하게 좀 갔으면 하는. 이어 한림성신대 김정대 교수의 좌장으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는 가평 군민과 원주시 공동형 장사시설을 추진했던 박순석 씨 등 7명이 출연해 150분간의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임광현 씨는 준비한 자료를 통해 가평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는 수조 원대에 이른다며 무한한 가치를 훼손하는 광역형보다 단독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평군의 자연림만 따져도 산림청 통계에 우리나라 자연림의 가치는 360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평군 내에 부집이 단독을 떠나서 광역형이 필요한 수리적인 논리에도 맞는가? 이어 단독형 건립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힌 임광현 씨는 그러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추진체는 각별히 각성해야 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패널로 참석한 오호석 씨는 임광현 씨가 말한 단독형 건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능경제인 단체 총연합회장을 지낸 오호석 씨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소규모 시설보다 규모를 크게 가평 이미지와 접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독형 이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이왕 단독형을 할 것 같으면은 종합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관광산업화와 같이 띄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을 해서 아까 원주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분은 살아있는 정인입니다. 이어 경기도 북부도의원 협의회장을 역임한 이항원 씨도 단독형보다 광역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주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장터는 화장터라고 한 기가 있든 10기가 있든 문제는 뭐냐? 우리 원주에서 오신 분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역에 수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 한 기짜리 화장로에서 지역에 무슨 수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화장터만 생기는 거지. 군민 패널로 참석한 3명 모두 규모에는 이견을 보였으나 장사시설이 필요한 데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특히 원주시와 횡성군, 여주시가 공동 출자해 만든 원주 하늘나래원 건립에 앞장섰던 박순석 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주 하늘나래원이 건립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장사시설에 취업해 소득이 높아졌다며 개장 2년 만에 부자 마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100억 원을 원주시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해 주셨으며 연간 화장장 운영 수입의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2020년 기준 1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장사시설은 꼭 있어야 하는 주민 편의시설이며 관광지로 보시면 되고 내 부모 내 가족을 모시는 장사시설이 어떻게 혐오시설입니까? 저희 마을은 원주 시민이 부러워하는 부자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어 원주시 화장장 건립 당시 지역 주민들도 반대했으나 우려했던 부동산 하락은 없고 오히려 올랐으며 냄새와 분진도 없다며 생생한 증언으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연기 난다, 뭐 난다 그랬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원주 추모공원은 원주 문막간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아 유족들이 방문이 쉬워져 주말이면 동안당을 방문하고 고인께 참배하고 인접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박순석 대표는 특히 자신은 단독행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대규모 시설로 건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광역으로 안 되면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뭐 10억, 20억 준다면 누가 그 화장장 찬성하겠습니까? 반대쪽에서 온 패널님께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원주 화장장을 한번 견학 좀 오세요. 와서 봐야 돼. 박 씨는 그러면서 자신은 원주시 장사시설 규모를 또다시 확장하기 위해 현재도 경기도 이천과 양평군을 설득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천시도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양평군도 그렇고. 그래서 여주시도 참여할 때 여주시의 의장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원주시에서 찾아간 게 아니라 제가 찾아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했고 지금 이제 양평군하고도 제가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왕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 예. 고맙습니다. 당초 오늘 토론회는 장사시설 반대 측의 불참으로 반쪽 토론이 우려됐으나 상조정면 반대위에서 활동한 임광현 씨가 참석해 비교적 치우침 없는 토론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장 입구에는 장사시설을 찬성한다는 김호동 씨와 반대하는 정현수 씨가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가평군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마을이 자율적으로 유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 2차 때처럼 주민 설명회 대신 마을이 자율적으로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GN 뉴스 정현수입니다.